지금 이제 외교적 현안 가운데 가장 그 당면한 현안이라고 하면은 뭐 치졸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중국의 사드 보복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되시면 풀어나가실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홍 의원님? 먼저 하시기. 제가 할까요? 양보를 하시는데요. 내가 너무 먼저 해가지고. 사드 배치는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경제 문제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한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럼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그건 생각해 보면 자명합니다. 그럼 사드 배치하고 난 뒤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 스트롱맨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그럼 이런 사람하고 협상하려면 아무래도 배짱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눈치 보고 그래 하면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게 관광객 소비재 이거 제재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본재가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화웨이 같은 그 핸드폰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 망합니다. 그 함부로 제재 못해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붙어보자고 대들면 중국이 함부로 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소비재하고 일부 관광객 그거 가지고 또 뭐 한류 스타들 뭐 그거 하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중국하고 딱 맞짱을 뜨면 중국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그래도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나온 사람 중에 배심 있는 사람이 내가 제일 있잖아요. 제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님. 네. 배심 있고 스트롱이라고는 하시는데 항상 양쪽을 다 잡고서 그 취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히려 뭐 좀 이렇게 보이기는 좀 부드럽게 보여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스트롱이 아닌가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이웃 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중국 그 역사적으로 931번을 침략을 했다 그럽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5,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 가지고 이 정말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약해졌다가는 그냥 완전히 앞으로는 뭐 꼼짝 못합니다. 이건 뭐 독립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홍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연간 170조를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중간재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안 하면 중국 경제도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할 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한 게 뭐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도 중국 황사가 다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도 싹 입 씻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환경 부담금 내라. 요거 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예. 중국 제가 할까요? 네. 예. 중국 사드 보복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졸한 행동인데 우리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너무 과민하게 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우리 무역 첫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25% 중국하고 교역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교역 상대국.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고요. 저는 이 사드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놓고 갈등하고 또 때로는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아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에 아마 미국 가면은 둘 사이에 잘 어느 정도 풀려나고 이 문제도 저는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은
우리가 이 한반도 통일, 이 통일이라는 거대한 이 과제 앞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얼마나 큰 이익인가. 지금 저런 체제, 북한을 껴안고 있다가 중국이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 이거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통일 정책의 협력자로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다음 대통령의 할 일이지. 홍 후보께서는 이제 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배짱보다는 중국을 잘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이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 문제는 뭐 이 정도면 그 의견들이 나오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반도 안보 위기 관련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그 증거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그 정찰기를 이제 한반도 쪽에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육자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그 보도들, 외신 보도들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님께서는 이제 과거 사실 이제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한 20년을 보면 해표 정책도 있었고,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 여전히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됐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기조가 이제 한미 동맹 기조를 유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핵은 군사입니다, 군사. 지금 앞에 했던 사드 문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외교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고, 또 핵을 보류하냐 안 하냐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국익과 또 국제관계 측면에서 아주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안보 문제, 그 국내 내정 간섭식으로 경제 문제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론이 분열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경제 문제도 WTO에 미국이 제소를 해야 된다. 규정이 위반된다느냐. 그게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내 문제는 국내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겠다고 왕창 가서 만나서 중국 지도자를 만나고 또 해서 강하다고 가서 후닥닥하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차분하게 일하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선 남남 갈등으로 계층, 세대 너무너무 분열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국민이 하나로 되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경제동맹도 우리가 한국이 엄청나거든요. 10대 경제 지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볼 때 이런 핵 문제라든지 국제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한미동맹, 뿌리 깊은 한미동맹의 측면에서 봐야 하고, 또 미국과 중국 관계, 러시아, 일본 국제관계를 신뢰 외교의 측면에서 단계별로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핵과 미사일이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서 미국 조야에서는 이제 이른바 선제 타격론이 나오고, 얼마 전 방문했던 틸러슨 국무장관도 선제 타격론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집권한 이후에 혹시 이제 선제 타격론이 한미 간의 어떤 쟁점이 됐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홍준표 의원님. 우선 대북 핵 문제를 이젠 육자 회담으로 외교로 풀 수 있는 거는 이젠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외교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핵 균형을 내야 돼요. 핵 균형이 되면 절대 핵으로 공갈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고 세계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토를 비롯한 독일, 터키 이쪽에는 전술핵이 다시 있습니다. 배치돼서 5개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와 미국이 공동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우리도 이제는 핵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첫째. 두 번째,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집권을 하면 군을 4군 체제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해병특전사령부 제도를 두고 해병대와 특전사를 합쳐서 해병특전사령부로 4군 체제로 하면서 북한에 지금 특수 8군단이 옛날에 있다가 지금 특수 11군단으로 바뀌어가지고 20만 의 정예병사들이 이게 폭풍군단이라고 그래요.
지금 언제라도 남쪽에 요인 암살, 후방 침투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북한에 이게 20만에 이르는 이 특수 11군단, 옛날에 그 시리 영화에 나왔던 그 특수 8군단입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처럼 병력을 1년 단축한다 선거용으로 국방력 약화시키고 지만 대통령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북한의 특수 11군단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네, 다 좋은데요. 뭐 핵이고 국방력 강하고 다 좋은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4명이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좌파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또 도와줄 겁니다. 북한 정권을.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모부를 총살하고 그래 이복형을 독살하는 그런 철부지 망나니 독자자를 또 연명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20배로 만들고 뭐를 재개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북한 정권을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만약에 하면 모든 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그런 사태가 와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국가인데 거기 들어가면 침략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적어도 도와주지는 말아야 돼요. 저 정권은 가만히 둬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흡수통일,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하냐. 다만 쳐들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 어떻게든 그 정권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통일이 이루어진다. 더 말씀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인재 후보님 짧게 듣고 경제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예. 지금 상당히 초점이 흐려진 말씀들을 하시는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엊그제 서울에 와가지고 전략적 인내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참는 걸 끝냈으면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 사회자께서 선제 공격론 또 예방 타격론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대통령이 되면은 이 문제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이 막말로 미국이 위협을 받는다. 그럼 북한 선제 공격할 때 우리 생각도 좀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토론하고 알려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그 재앙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이 문제에 심각하게 지금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북한 체제 때문에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기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북한이 저 핵을 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에서 손 떼게 하려고 지금 저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은 우리 국가적인 의지와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 이렇게 용기를 갖게 하고 또 북한 체제 엘리트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게 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아주 안전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핵을 드러내고 그 공간을 통일로 연결시키는 이런 그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경제 문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도 지금 아주 상황이 심각하죠. 그 고용 없는 성장, 또 청년 실업, 특히 이제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아까 현장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김관영 후보님께서 정말 이 저성장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자리에 참 전부를 보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젊은이들 보면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시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지지도 되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이러니까 돈이 없다. 이 적폐를 함께 같이 풀 수밖에 없다. 그런 사과를 드리고 합니다만 저는 공약을 454. 우선 성장이 되니까. 성장이 지금 2% 들어서 몸으로 있으니까 4% 성장, 50만 일자리, 4만 불 소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균형을 지어줘야 됩니다.
대기업의 탐욕을 어느 정도 막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있는 산의 그 자금을 산업 자금으로 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부로 성격을 시켜서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촌입니다. 농촌을 6차 산업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년 정도 이상 종사하면은 병역 특례를 해서 국가의 기반 산업인 농업이 형성할 수 있도록 1차 탈출을 그래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은 약하니까 대기업에서 산업 유보로 해서 4차 산업의 전진 기지를 만들도록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뭐 고용정부로서 그런 역할이 있긴 합니다만은 공무원을 몇 명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의 흐름을 잘 모르는 소리니까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하되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온기를 주는 전 현장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구로무에서 노는 사람 얼마를 뭐 예산을 잘라서 얼마를 준다. 뭐 대기업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주장합니다. 네, 예. 김 의원님. 삼성전자 같은 거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나마 있는 삼성전자를 구속하려고만 하지 말고 10개 정도를 만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올라가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갑자기 그걸 만드느냐?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풀어주기만. 지금 완전 블루오션이 막 널려 있어요. 뭐 우버 택시, 핀테크, 뭐 무슨 페이스북 이런 게 다 어느 나라에서 나옵니까? 미국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하자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전 세계 천재들이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조그만한 요런 회사 하나가 뭐 엄청난 대기업이 금방금방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될 수 없는 이유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고 또 대기업으로 성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여기서 잘 중소기업에서 보호받다가 대기업만 되면 못 잡아먹어서 난린데 온갖 규제가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만 풀면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노조 때문에 기업을 하기가 힘들고 세금이 너무 많아요. 강성노조 어떻게든지 이걸 좀 없애고 세금, 뭐 법인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야당만 이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대기업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대기업에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우리 국민은 10%입니다. 대기업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미국은 50%가 대기업에 다닙니다. 예, 우리도 대기업을 많이 늘려서 국민들이 거기 가서 다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 모든 소득 격차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예, 이인재 후보님.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고용 창출 전략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온갖 규제 다 혁파하고 또 노동, 금융, 교육 이런 개혁도 여기서 전부 전략을 운영해가지고 성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이 지금 해운 강국의 상징인 한진해운 우리 눈앞에서 공중 분해돼 버렸습니다. 또 지금 조선 강국의 상징인 대우 조선해양 지금 36조의 부채를 떠안고 수술대 위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법은 고통스럽지만은 노동 그리고 금융, 교육 모든 또 규제 이런 혁파구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EU나 일본이나 불황 어떻게 탈출했나요? 전부 양적 완화 가지고 했습니다. 돈 찍어내 가지고 시중은행에 공급해 가지고 지금 뭐 미국은 중단됐지만 일본이나 EU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생산적인 어느 정도 제한됐지만은 그런 양적 완화 또 그 재정 금융 정책을 확대해 가지고 생산적인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뭐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이 이제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야당도 아니죠. 뭐 다 똑같은 야당인데 저쪽 좌파 후보들은 무슨 청년수당을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청년수당. 그런 돈이 있으면은 이 벤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자금 기금으로 출연을 해야지 그 무슨 아편 같은 이런 그 청년들의 오히려
용기와 열정을 죽이는 그런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졌다. 그래서 성장 엔진을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 홍 후보님께서. 이 토론을 오래 하니까 정책이 비슷해져요. 네. 처음에는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젠 비슷해지는데 제가 졸업할 당시에 그 당시에 졸업을 할 때 취업 원서를 내면 5군데 취업이 됐어요. 골라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100장을 내도 돌아오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 절벽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게 소위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럼 성장이 멈춘 걸 왜 멈췄느냐? 이 기업을 우선 범죄시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전부 도둑놈 취급하고 지금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일부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두 번째,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좌파 복지 전부 나눠주겠다. 이 로빈 후식 복지입니다. 옛날에 저 영국에 로빈 후시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복지 정책을 추구를 하니까 이게 기업이 하기 싫은 겁니다. 또 정규직 비정규직이 왜 이래 극렬하게 대립을 하겠습니까? 이 노동 유연성 때문이에요. 정규직을 채용하면 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 정규직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점점 간극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따로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종 노조의 행포입니다. 내가 이 경남지사 할 때 진주 어려운 그 강성 기종 노조 내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폐업을 하고 3년 동안 싸워갖고 내가 이겼습니다. 근데 기종 노조들 폐해 때문에 우리나라 돈 있는 자본가들이 국내 투자를 안 해요. 투자하니까 물어보니까 노조 때문에 투자하면 사장 욕 얻어먹고 사장 욕지라고 하는데 뭐 하려 투자하냐. 해외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10대 기업 중에 대부분이 해외 생산력이 더 높습니다. 예? 예컨대 자동차 회사 중에 미국 엘레바마가 있는 자동차 회사의 해외 생산력이 1.6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생산이 1이라면. 그럼 돈도 적게 들고 노동운동도 안 하고 문제도 없는데 뭐 하려고 국내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제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기업 자체를 길을 살려줘야 돼요. 네. 자,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주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유료 문자 샵 1500으로 들어온 시청자 의견,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끝번호 4822번, 이제 썩은 정치를 청산하고 건강한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221번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옳은 것이 옳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4066번 서민입니다. 법 앞에 평등,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립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운 정치를 해주십시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5357번,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전쟁처럼 살아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희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빚으로 살면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일해서 세금 내고 먹고 살 테니 제발 주거 문제 해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의견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지금 일요 토론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30초씩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조절이 돼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첨한 순서에 따라서 김관영 후보님께 먼저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투표를 하시죠. 현장에 가서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생을 보냈고 야전 사령관으로 주민과 더불어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맞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은 저한테는 큰 장점입니다. 왜? 중앙정치에 오염되지 않았고 빚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국가 계획 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헌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3년 안에 6개월 안에 헌법 개헌을 하고 3년 안에 모든 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3년이 걸릴 것 같도록. 그리고 떠나야 합니다. 다음.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임기에 같이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정말 개조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 정말 힘듭니다.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얘기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 거리로 방황하는데 이런 문제에 전폭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조정하도록 해서 통합 다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진태 후보님. 네. 예. 저는 기성 정치 좀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좀 신물이 납니다. 보수 이렇게 망가졌고 지금도 원칙 없이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막 야합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이 너무 왔다 갔다 입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의 모습, 지금의 모습,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항상 일관됐다. 그 자리에서 싸워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엔진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뤘습니다. 이제 선진국 4만 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과 용기, 의리의 아이콘,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인재 후보님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리더십에 마비되어 있고 또 경제가 멈춰 서 있습니다. 또 안보 위기가 폭발 직전입니다. 좌파 세력은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수 우파의 적통 정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통해서 이번 정권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할 선거는 없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20배 가까운 그런 일본 함대를 물리치고 명량해전에서 승리했듯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장수를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견뎌낸 그런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좌파 후보를 물리치고 꼭 승리를 안겨드리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또 근원적으로 북한 체제 변화시켜서 한반도 비핵화 관철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책임당원들 투표하시는 날입니다. 모두 투표장에 가서 저 이인재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십니다. 예.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천하대라입니다. 홍준표한테 맡겨주시면 단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 나라 청년들과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되찾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경남지사로 가 있으면서 경상남도 빚이 1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 한 편 안 팔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3년 6개월 만에 이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50년 경상남도 미래 청사진을 제시를 해서 지금 금년 말이면 세계 국가산업단지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서민복지정책을 실시를 해서 경상남도 학생들이 지금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정말로 이 나라가 청년들과 서민들이 꿈이 있는 그런 서민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분 수고 오늘 많으셨고요. 자, KBS가 마련한 선택 2017 이 대선 후보 경선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럽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5,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 가지고 이 정말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약해졌다가는 그냥 완전히 앞으로는 뭐 꼼짝 못합니다. 이건 뭐 독립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홍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연간 170조를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중간재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안 하면 중국 경제도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할 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한 게 뭐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도 중국 황사가 다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도 싹 입 씻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환경 부담금 내라. 요구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예. 중국 제가 할까요? 네. 예. 중국 사드 보복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졸한 행동인데 우리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너무 과민하게 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우리 무역 첫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25% 중국하고 교역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교역 상대국.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고요. 저는 이 사드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놓고 갈등하고 또 때로는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아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에 아마 미국 가면은 둘 사이에 잘 어느 정도 풀려나고 이 문제도 저는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은 우리가 이 한반도 통일, 이 통일이라는 거대한 이 과제 앞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얼마나 큰 이익인가. 지금 저런 체제, 북한을 껴안고 있다가 중국이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 이거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통일 정책의 협력자로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다음 대통령의 할 일이지. 홍 후보께서는 이제 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배짱보다는 중국을 잘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이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 문제는 뭐 이 정도면 그 의견들이 나오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반도 안보 위기 관련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그 증거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그 정찰기를 이제 한반도 쪽에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육자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그 보도들, 외신 보도들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금 이제 외교적 현안 가운데 가장 그 당면한 현안이라고 하면은 뭐 치졸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중국의 사드 보복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되시면 풀어나가실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홍 후보님? 오, 먼저 하시기. 제가 할까요? 양보를 하시는데요? 내가 너무 먼저 해가지고. 사드 배치는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경제 문제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한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럼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그걸 생각해 보면 자명합니다. 그럼 사드 배치하고 난 뒤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 스트롱맨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그럼 이런 사람하고 협상하려면 아무래도 배짱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눈치 보고 그래 하면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게 관광객 소비재 이거 제재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본재가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화웨이 같은 그 핸드폰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 망합니다. 그 함부로 제재 못해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붙어보자고 대들면 중국이 함부로 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소비재하고 일부 관광객 그거 가지고 또 뭐 한류 스타들 뭐 그거 하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중국하고 딱 맞짱을 뜨면 중국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그래도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나온 사람 중에 배심 있는 사람이 내가 제일 있잖아요. 제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님. 네. 배심 있고 스트롱이라고는 하시는데 항상 양쪽을 다 잡고서 취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히려 뭐 좀 이렇게 보이기는 좀 부드럽게 보여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스트롱이 아닌가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이웃 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적으로 931번을 침략을 했다고. 후보님께서는 이제 과거 사실 이제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한 20년을 보면 해표 정책도 있었고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 여전히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됐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기조가 이제 한미 동맹 기조를 유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핵은 군사입니다, 군사. 지금 앞에 했던 사드 문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외교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고 또 핵을 보류하냐 안 하냐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국익과 또 국제관계 측면에서 아주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안보 문제, 그 국내 내정 간섭식으로 경제 문제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론이 분열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경제 문제도 WTO에 미국이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규정이 위반됐느냐. 그게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내 문제는 국내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겠다고 왕창 가서 만나서 중국 지도자를 만나고 또 해서 강하다고 가서 부탁도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차분하게 일하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선 남남 갈등으로 계층, 세대 너무너무 분열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국민이 하나로 되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경제동맹도 우리가 한국이 엄청나거든요. 10대 경제 지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볼 때 이런 핵 문제라든지 국제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한미동맹, 뿌리 깊은 한미동맹의 측면에서 봐야 하고 또 미국과 중국 관계, 러시아, 일본 국제관계를 신뢰 외교의 측면에서 단계별로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핵과 미사일이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서 미국 조야에서는 이제 이른바 선제 타격론이 나오고 얼마 전 방문했던 틸러슨 국무장관도 선제 타격론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집권한 이후에 혹시 이제 선제 타격론이 한미 간의 어떤 쟁점이 됐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홍준표 의원님. 우선 대북 핵 문제를 이젠 육자 회담으로 외교로 풀 수 있는 거는 이젠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외교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핵 균형을 내야 돼요. 핵 균형이 되면 절대 핵으로 공갈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고 세계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토를 비롯한 독일, 터키 이쪽에는 전술핵이 다시 있습니다. 배치돼서 5개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와 미국이 공동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우리도 이제는 핵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첫째. 두 번째,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집권을 하면 군을 4군 체제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해병특전사령부 제도를 두고 해병대와 특전사를 합쳐서 해병특전사령부로 4군 체제로 하면서 북한에 지금 특수 8군단이 옛날에 있다가 지금 특수 11군단으로 바뀌어가지고 20만의 정예병사들이 폭풍군단이라고 그래요. 지금 언제라도 남쪽에 요인 암살, 후방 침투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북한에 이게 20만에 이르는 이 특수 11군단, 옛날에 그 시리 영화에 나왔던 그 특수 8군단입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처럼 병력을 1년 단축한다 선거용으로 국방력 약화시키고 지만 대통령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북한의 특수 11군단에 내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네, 다 좋은데요. 뭐 핵이고 국방력 강하고 다 좋은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4명이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좌파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또 도와줄 겁니다. 북한 정권을.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모부를 총살하고 그래 이복형을 독살하는 그런 철부지 망나니 독자자를 또 연명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20배로 만들고 뭐를 재개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북한 정권을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만약에 하면 모든 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그런 사태가 와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국가인데 거기 들어가면 침략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적어도 도와주지는 말아야 돼요. 저 정권은 가만히 둬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흡수통일,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하냐. 다만 쳐들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 어떻게든 그 정권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통일이 이루어진다. 더 말씀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인재 후보님 짧게 듣고 경제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예. 지금 상당히 초점이 흐려진 말씀들을 하시는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엊그제 서울에 와가지고 전략적 인내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참는 걸 끝냈으면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 사회자께서 선제 공격론 또 예방 타격론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대통령이 되면은 이 문제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이 막말로 미국이 위협을 받는다. 그럼 북한 선제 공격할 때 우리 생각도 좀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토론하고 알려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그 재앙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이 문제에 심각하게 지금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북한 체제 때문에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기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북한이 저 핵을 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에서 손 떼게 하려고 지금 저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은 우리 국가적인 의지와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 이렇게 용기를 갖게 하고 또 북한 체제 엘리트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게 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아주 안전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핵을 드러내고 그 공간을 통일로 연결시키는 이런 그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경제 문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도 지금 아주 상황이 심각하죠. 그 고용 없는 성장, 또 청년 실업, 특히 이제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아까 현장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김관영 후보님께서 정말 이 저성장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자리에 참 전부를 보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젊은이들 보면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시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지지도 되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이러니까 도리 없다. 이 적폐를 함께 같이 풀 수밖에 없다. 그런 사과를 드리고 합니다만 저는 공약을 454. 우선 성장이 되니까. 성장이 지금 2% 들어서 몸으로 있으니까 4% 성장, 50만 일자리, 4만 불 소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균형을 지어줘야 됩니다. 대기업의 탐욕을 어느 정도 막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있는 산의 그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부로 성격을 시켜서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촌입니다. 농촌을 6차 산업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년 정도 이상 종사하면은 병역 특례를 해서 국가의 기반 산업인 농업이 형성할 수 있도록 1차 탈출을 그래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은 약하니까 대기업에서 산업 유보로 해서